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소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 하원이 당내에서 가장 덜 공화당적인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을 정치인 서열 3위 직책인 컨퍼런스 체어로 선출했습니다. 스테파닉 의원은 민주당 대통령과 하원 의장을 강하게 비난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지도자며 그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이유로 컨퍼런스 체어에서 밀린 리즈 체니 의원은 팍스 뉴스가 시청자들에게 부정선거가 아니었다고 보도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1년 넘어 만에 다시 마스크를 안 쓰고 생활할 수 있는 파워풀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질병통제국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지만 지금도 지역과 장소에 따라서 제한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제한은 있습니다. 해킹 공격을 당한 파이프라인 정유 회사는 유럽 언론의 초기 보도대로 해커에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국도 돈을 요구하는 해킹을 당한 뒤 경찰국이 갖고 있던 정보가 이미 해커로부터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4월의 소매 판매는 미적지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에 머물지 않고 지상 작전을 할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집 떠나기 싫어서 시위하다 군사 충돌이 된 이번 사태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시 짐을 꾸려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먼저 오늘 아침에 발생했었던 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이 지역구인 뉴욕 21지구죠.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이 공화당 하원의 서열 3위로 예상했었던 것과 똑같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곧 공화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공화당의 이념이라고 할까요? 아이덴티티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오늘로써 공화당은 보수당이기를 완전히 포기했다라고 선언하는 매체가 많습니다. 제가 미국 매체에 예를 들지 않고 영국의 BBC라든가 이코노미스트 같은 곳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6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 번 38살이라고 여러분들께 잘못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은 36살이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한 정치인입니다. 뉴욕 21지구니까 이제 뉴욕의 북쪽이죠. 그 지구는 사실은 그 전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2번 투표를 했었지만, 그러나 이제 공화당 이 의원을 선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지지를 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런 지역입니다. 최근까지 왜 공화당이 보수당의 길을 포기한 것이 오늘의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최근까지도 이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의 모든 정책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세금뿐만이 아니라요, 멕시코에 벽 쌓는 것, 그건 말이 되느냐. 또 무슬림 이민자를 막는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도 이게 말이 되느냐. 가족분리 이민 정책도 말도 안 돼. 세금 감면도 거기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행동,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행동에 반대를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정치인이건 유권자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와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게 퍼센티지가 뭐 90% 넘었는데 이 의원은 70%, 80%가 안 되는 그런 정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그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의원에 대해서 그 싫어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도 뭐 반대표가 많이 나왔으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오늘 아침에 찬성 134대 반대 46으로 선출이 됐는데 동성애자의 권리를 누구보다도 공화당에서 강하게 보호를 했었던 그런 그 정치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이 스테파닉 의원을 저 사람은 공화당이 아니야 리버럴이야 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탄핵 그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돼서는 안 된다고 보호를 했고 이건 부정선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정선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절대로 법에 걸리지 않는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하거든요.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젊은 사람이고 뉴욕 출신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아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1월 이후에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리버럴이라고 불리는 그 앨리스 스테파닉 공화당 뉴욕이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이 컨퍼런스 체어 모든 안건 같은 것을 정하고 조절하고 하는 그 자리거든요. 소위원회에도 안건 같은 것을 배분을 하고 하는 서열 3위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스테파닉 의원이 공화당 하원의 서열 3위가 되리라고는 정말 예상하기 힘들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애리조나 재검표도 지지를 하죠. 애리조나 재검표가 사실은 가장 그 중심에는 온라인으로 부정선거가 마구 일어나서 아시아 지역에서 투표가 무더기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이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킹징얼 같은 일리노이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하원 의원 이나 아니면 리스 체니 쫓겨난 이 두 의원 정도가 가장 강하게 부정선거가 없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을 하는데 민주주의를 깎아먹고 있다라고 이 아담 킹징얼 의원이 얘기하기를 공화당 내부 200명이 넘는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 같은 음모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그 야당에 의한 여당에 의한이 아니라 야당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공화당 의원은 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투표 기계로 부정을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투표 기계 자체는 온라인과 연결도 안 됩니다. 그게 미국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파닉 의원도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단정 짓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I do not take action, this action lightly. 지금 이 부정선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왔다 갔다 했었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가볍게 내가 대처하지 않겠다. I am acting to protect our 민주주의 과정을 보호하는 그런 형태로 얘기를 했지 절대로 이게 선거가 도둑 맞았다. stolen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아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이 알면서도 단지 이게 자신의 그 정치적인 야망이 강한 여성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루디 줄리아니를 포함한 많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이 법정에 가서는 절대로 부정선거다 이런 것 도미니언의 도자도 얘기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화당의 지금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치적인 야심이 큰 사람들은 아주 과감하게 나의 정치적인 야망, 목적을 위해서는 부정선거 없었어도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좀 어때? 그런데 딱 내 입으로 부정선거였다고 선거 도둑 맞았다고 말만 안 하면 돼. 이런 형태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조시 하울리라든가 아니면 지금 맷 게이츠 같은 플로리다주의 연방 하원 의원 같은 사람들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조금 나이가 있는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라든가 아니면 테드 크루즈 연방 하원 의원 같은 사람들이 버락 오바마가
이 그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하버드의 오바마의 동문이었는데 같이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케냐 출신이 아니라는 걸 모르겠어요. 알죠. 알면서도 저 사람 케냐 출신이야. 미국 대통령 될 자격이 없어. 해서 연방 하원 의원이 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오늘 공화당 하원 서열 3위가 된 스테파닉 또 의원도 마찬가지로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성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선출이 되고 난 뒤에 제가 느꼈던 것 두 가지는 우선 이런 일은 처음 봤어요. 컨퍼런스 체어가 된다고 해서 막 기자회견을 하고 언제 기자회견을 하지? 하고는 막 기다리고 있다가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스테파닉 연방 하원 의원이 짧은 그 기자회견이었지만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다는 점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선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과 본인이 하원이니까 항상 이름을 부를 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먼저 부르고 바이든 대통령을 나중에 부르더군요. 바이든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Small businesses are struggling to hire workers, and Speaker Pelosi and Joe Biden's solution to that is to pay people to stay out of work rather than incentivizing people to get back to work. 네, 지금 10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미국이 얼마나 힘든가 경제적으로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스몰 비즈니스가 사람 구하기 힘든데 거기에 대고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그 돈을 실업수당 이런 돈 같은 것을 줌으로 인해서 더욱 고용을 어렵게 한다 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얘기할 때 대통령 자를 붙이지 않지 않았던가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Businesses are struggling to hire workers. And Speaker Pelosi and Joe Biden's solution. 네, 스피커 펠로시라고 펠로시에게는 하원 의장이라는 직책을 붙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프레지던트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녹음을 파일을 준비할 때는 지금 잘 못 들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모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이 100일 동안에 많이 망가졌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지난 100일 이제 조금 넘었죠. 무척 안정적이 돼간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극좌다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세금을 올리려고 하고 국경 위기, 이것은 국경 위기 같은 것은 꼭 이민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그런 문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스테파닉. 네, 아니 왜 어제부터 한 번 소리 나고 한 번 소리 안 나고 하는 게 이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Radical far-left socialist agenda of President Joe Biden and Nancy Pelosi that's destroying America. And I'll go to the first question from the New York Post. Julie. 네, 좀 마지막에 얘기할 때 짧게 얘기하는데도 카리스마가 있죠.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시킨다고 했는데 굉장히 극좌적인 그 전에 세금을 올리려고 한다던가 국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를 올해 1월 이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는 반대로 얘기를 했었던 스테파닉 의원이거든요. 야심 있는 정치인들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정치적으로 힘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지 하면서 자신의 그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뉴욕 포스트 질문을 받겠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죠. 보통 첫 번째 질문 받을 때 미리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있는다던가 하는데 이 스테파닉 의원은 뉴욕 포스트라고 딱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뉴욕 포스트가 뉴욕에서 발행되는 본인의 지역구에서 신문. 그러나 뉴욕 포스트는 평판이 좋지가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타블로이드 신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뉴욕 포스트는 루퍼트 머덕이라는 팍스뉴스 사주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주인 루퍼트 머덕이 운영하는 또 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도와줬었던 가짜뉴스를 많이 뿌리면서 그랬던 신문입니다. 그래서 뉴욕 포스트를 이제 대우를 해준 것 같고요. 이로써 이제 공화당이 보수를 벌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 들어보겠습니다. We are seeing our strongest ally, Israel, under attack, and we have seen Joe Biden and Nancy Pelosi not step up to stand by and support Israel and prioritize outreach to adversaries like China.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의 우방국인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이때는 하원 의장도 안 붙였습니다. 낸시 펠로시와 조 바이든이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 우리의 우방인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이 뉴욕이기는 하지만 뉴욕의 주이시들도 굉장히 미국에 살고 있는 주이시들은 사회적인 이슈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에 대해서도 전부 지지하지 않는 주이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스테파닉 의원은 주이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질문과 발언입니다. President Trump, the leader of the Republican Party.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리더냐 하고 물어본 질문에 관한 답변입니다. I believe that voters determine the leader of the Republican Party, and President Trump is the leader that they look to. I support President Trump. Voters support President Trump. He is an important voice in our Republican Party, and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him. 네, 맨 마지막에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할 것이고 제일 앞부분에 공화당의 지도자는 유권자가 정한다. 유권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도자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함께 일하겠다. 이로써 지금 현재의 공화당의 지도자는 미치 매코넬 하원 원내대표나 상원 원내대표나 그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라기보다 그 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딱 스테파니 의원이 점을 찍어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공화당의 지도부가 이렇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세금 감면에 반대를 해도 멕시코 벽 쌓기에 반대를 해도 가족 분리 정책에 반대를 해도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만 지지하면 공화당에서 지금 서열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공화당이 이제 과거의 공화당이 아니라 트럼프 당으로 이름을 바꿔야지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 마스크 벗는 문제요. 이것도 결국은 개인이 결정을 해야지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눈을 감기 전까지 앞으로 제가 잠시 뒤에 마스크 이슈와 함께 전해드릴 그런 뉴스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 마스크 써야지 된다 하는데 이 질병통제국에서 얘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도 정말 미국을 위해서 좋은 날이다, great day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는 것이 비상사태는 끝난 것이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실내거나 실외거나 백신 접종을 1차, 2차 다 받고 기간 지나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도 된다 하는 게 로셸 왈렌스키 질병통제국장의 발표였었잖아요. 어제 오후에. 지난주에 이제 미국이 새로운 확진자가 한 주일 전에 비해서 21%나 줄어들었습니다. 1월 달 생각해 보면 1월 달에는요, 하루에 25만 명이 감염이 됐었어요. 한국에서는 뭐 하루에 얼만큼 해도 막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1월 달에 감염자가 25만 명이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잊어서 그렇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존스 홉킨스의 발표에 따르면 거의 이제 60만 명. 요즘에 사망자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60만 명을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염자도 거의 3억 3천만 명.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별 큰 변화가 없어요. 요즘은 조금 적기 때문에. 해서 이 같은 비상사태가 이제 비상사태가 끝났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개인들에게나 아니면 사회에나 참 1년 넘게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저도 여기에 씌웠던 마스크 벗었는데요. 저나 이 뒤에 방송 진행자들이나 전부 백신 접종 받고 기간 끝나고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연방의 그 가이드라인이 그렇다는 거지 또 대부분의 주도 마스크 착용 같은 것을 뭐 여러 가지 규제를 이미 완화했거나 완화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또 어떤 업소에 따라서 마켓이라든가 식당에 들어갈 때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동안 마스크 씀으로 인해서 숨쉬기 힘들었다던가 그런 분들은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돼 하고 뭐 자격이 갖춰졌을 때 벗고 다니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마켓 안은 여러분의 그 사유 공간이 아니잖아요. 공공장소고 그 마켓이 정한 대로 영화관이 정한 대로 마스크를 쓰셔야지 되기 때문에 항상 자동차 안에 새로운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거리두기도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실내에서나 대부분의 실내에서나 실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팬데믹 때문에 중지됐었던 행동 마스크를 써야지 됐고 뭐 그런 것들을 마스크 쓰지 않고 다 할 수 있다 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정부도 가이드라인은 그렇지만 연방정부의 어떤 기관이라든가 뭐 특수한 뭐 헬스케어를 다룬다든가 하는 그런 곳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정부, 로컬정부 또 무슨 그 원주민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법과 규제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비즈니스와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할 때는 마스크를 꼭 쓰셔야지 되고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롱텀 케어를 하는 그런 장소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감옥이라든가 뭐 홈리스 쉘터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마스크를 쓰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연방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줄 때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뭔가 평소에도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는 못하지만 기저질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면역력이 약하는 순간순간 특히 컨디션 나쁠 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경우도 당연히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고요. 질병통제국은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지금 전문가들에 따라서 좀 아직 이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National 글로벌 헬스 법과 조지타운 유니버시티 법센터의 교수이신 로렌스 거스틴이라는 분, 이런 분은 실내는 아직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연방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이렇지만 또 우리 그 로컬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연방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맞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마스크를 써보니까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게 편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너무나 그 잘 알려진 그 빌 마라는 코미디언이면서 정치 커멘테이터로 더 유명하잖아요. 빌 마 씨는 백신 접종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쇼도 HMO의 그 유명한 쇼도 지금
취소를 했고 문 다 닫았죠. 스튜디오. 이 사람이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백신 접종을 받고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이 결정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새로운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데이터가요. Our World in Data. 이 데이터는 런던에서 만드는 데이터인데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존스 홉킨스의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특히 이제 백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인구 100명당 5월 13일이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런던으로서는 어제겠네요. 인구 100명당 어느 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가 하는 것. 미국은 이제 46%가 적어도 한 번은 백신 접종 받았고 유럽연합 30%, 인도 10%, 인도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도 그 정도는 되네요. 지금 빨리 해서 러시아 9%, 일본은 3%. 근데 일본보다는 한국이 좀 많아요. 인구 100명당으로 계산을 할 때는 일본이 4.17명 백신 접종을 적어도 한 번이라도 받았는데 한국은 인구 100명당 8.17명, 중국은 24.61명. 중국은 근데 이게 전에 많이 받았었으니까 이렇게 낮아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 지금 가장 많이 백신 접종을 받은 국가가 이스라엘. 인구 100명당 121.6명이니까 두 번 접종받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슨 영국, 미국 이런 나라 아니에요. 그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 인구 100명당 115.49명 두 번 받은 사람이 많은 겁니다. 세 번째도 미국, 영국 아닙니다. 칠레입니다. 84.99명. 그 다음도 아니고 바레인입니다. 인구 100명당 84.66명. 다섯 번째가 돼야지 영국입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하는 80.72명. 그 다음이 여섯 번째가 미국. 인구 100명당 79.71명. 적어도 한 번 정도 받은 사람. 그 다음이 이제 헝가리, 시베리아, 독일, 프랑스, 터키, 중국이 전체적으로도 그렇군요. 아무튼 근데 13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브라질, 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처음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전부 재가동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 다크사이드라는 해킹 그룹에 우리는 돈을 줄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돈 다 주고 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미국의 보도를 미국의 중요한 예민한 것을 BBC라든가 가디언 보도, 이코노미스트 같은 영국 또 때로는 그 프랑스 24 같은 이런 곳을 참고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회사로서는 말 못할 사정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미국 정부에서도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해커에게 돈을 지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재가동하기 전에 해커에게 500만 달러를 지불을 하고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여긴 단점으로 나오는 거지만 비트코인으로 500만 달러를 줄 계획이 없다고 하던 그것을 돈을 주고 공격받고 나서 몇 시간 만에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 동유럽에 기반을 둔 다크사이드라는 해커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했을 수는 있으나 러시아 정부가 주체는 아니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500만 달러 돈의 액수가 적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해커들이 뭘 좀 잘 못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는 이 파이프라인 회사에는 한 2,500만 달러 정도는 요구를 해야지 되는데 2,500만 달러 미니멈, 맥시멈 3,500만 달러 정도는 요구를 해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뭐 이거 완전히 너 죽을래 살래 돈 내놓고 살래 아니면 죽을래 그래서 랜섬웨어잖아요. 현상금이 아니라 어쨌든 그 몸값을 달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회사 이름 망가지면서 우리가 서서히 지금부터 그 회사가 갖고 있던 자료들을 해킹한 거 다 내보내서 좀 평판을 완전히 망가뜨려 볼까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죽음이죠. 해서 돈을 500만 달러를 줬는데 잘못 계산을 해서 해커들이 그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추정이 안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은행과 거래를 할 때는
이제 수수료도 안 내고 하는 그 수수료를 내야지 되고 하는데 수수료도 안 내도 되고 하는 그런 그 장점 같은 것이 있고 모든 거래 장부 자체는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으로 다 이제 거래 같은 것들이 누가 얼마 언제 이런 것은 되는데 그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코인 75개를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이 블랙이 아니라 블록체인이 이제 그런 그 돈 세탁이라든가 범죄들이 마약 거래를 했다던가 이런 때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요. 그런데요, 이 다크사이드는 조금 어수룩해서 500만 달러 받고 끝났지만 이런 해킹 회사들이 굉장히 정교하대요. 해서 완전히 예의 바르게 딱 그 회사 규칙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뭐 얼만큼을 어떻게 나에게 돈을 지불을 하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돈 지불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딱 내놓고 조금 뿌리고 그러면 이제 회사는 너무 겁나는 거죠. 이걸 다 완전히 복구하고 시스템을 다시 마련하려면 평판 떨어져, 시간 많이 들어, 돈은 엄청 많이 들어, 컴퓨터 시스템 다 갈아야지 되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돈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말 안 듣고 정보 조금 흘리고 돈 더 달라고 협상할 때는 첫 번째 요구했던 돈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회사들이 그냥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하고 돈 주고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뭐 액수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요. 이런 일들을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컴퓨터의 의존도가 너무너무 높아지고 있고 해커들의 해킹 시스템은 더 세련돼지고 있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다크사이드도 얘기하는데 마치 자신들이 좋은 그룹인 것처럼 우리는 뭐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공격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숨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값이 그 패닉으로 인해서 가솔린 값 같은 것이 확 올라가긴 했지만 우린 양로원 이런 곳을 공격하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자선단체 같은데 기부도 해요. 이 다크사이드 같은 그 해킹 그룹이 참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세상을 겪고 있네요. 그리고 이 다크사이드는 아니지만 워싱턴 DC의 경찰국도 지금 그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어요. 돈을 안 줬더니 그 랜섬웨어 그 공격을 한 그룹이 있던데요. 마법 그룹이라는 협박에 응하지 않자 400만 달러를 요구를 했어요. 워싱턴 DC 경찰국에. 그러니까 이 다크사이드가 이 그 콜로니얼 그 파이프라인에 돈을 적게 요구했다는 거죠. 워싱턴 DC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곳에 경찰국의 다른 해커 그룹은 400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동부 지역의 그 여러 가지를 그 파워를 전력과 그 가솔린 파워 같은 것을 45%를 담당하는 회사에 500만 달러를 요구했으니 잘못한 거죠. 욕을 해서 안 줬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이건 심각한 문제죠. 워싱턴 DC의 경찰국의 자료를 지금 슬슬 리크 흘리고 있습니다. 경찰 파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워싱턴 DC 경찰국의 파일이라는 것은 워싱턴 DC 경찰국에서 만든 파일도 있지만 연방 수사국이라든가 다른 미국의 에이전시 파일을 갖고 있는 것, 공유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400만 달러 요구를 해서 우리 10만 달러에 끝내자 했대요. 그랬더니 리크를 해버렸으니까 돈 더 주고 어떻게 한다던가. 그럼 미국은 어느 정도나 준비가 됐는가. 오늘 아침에 국토안보부를 포함을 해서 이러한 것들,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 일을 했었던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한 30% 정도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40% 정도 준비가 된 게 아닌가. 갈 길이 아직 멀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일랜드도 헬스케어 시스템이 공공 헬스케어 시스템이 공격을 받았어요. 역시 랜섬웨어 돈 달라 하는 공격이었거든요. 아일랜드 듀블린 수도의 공공 헬스케어 시스템 공격을 받아서 바이러스 테스트와 백신 예약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포인먼트는 취소됐습니다. IT 이 이슈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경제와 관련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4월 달에 소매 판매는 미적지근했어요. 3월 달에 10.7%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3월 달과 뭐 별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경제가 사실은 그 3월 달 소매 판매가 10.7% 올랐다 했을 때 굉장히 그 낙관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다 뭐 백신 접종도 있고 뭐 그 락다운 같은 것도 해제가 되고 연방 정부에서 뭐 체크로 지불되는 돈도 받았고 실업 수당도 또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그것들이 있던 시점에 그렇게 됐고 이제는 그게 또 이제 뉴 노멀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은가. 노동시장도 뭐 천천히이기는 하지만 회복되기는 합니다. 소매 판매가 1년 전에 비해선 지난해 4월 달에 비해서는 올해 4월 달에 51%가 올랐네요. 그럴 수밖에요. 지난해 4월 달에는 거의 모든 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주에서 대다수 반 이상의 주에서 문을 닫았었는데 그에 비하면 51% 오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전달에 비해서는 전달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별로 변화가 없는데 자동차하고 식당업이 좀 강했네요. 30%가 아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3% 판매가 올랐고 전체 판매는 뭐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1% 줄어든 그런 분야도 있는데 스토어 판매가 줄어들었고요. 온라인 판매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옷가게 가 좀 힘들었어요. 5%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식당은 가도 아직까지 막 옷 입고 그러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체크 때문에 늘어났다가 지금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정치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안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여름에 좋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저도 주말에 세금 보고 해야지 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마지막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했다가 월요일에 마지막 점검하고 뭐 밤에 12시까지 보내면 되니까 아직 손도 못 댔어요. 하는데 세금 보고 하고 나서 세금 환불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환불 받으시면 그때부터 이제 여름에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 또 백투스쿨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는 3월 달에 좀 그동안 이렇게 했다가 쓸 거 쓰고 그리고 물가가 자꾸만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걱정을 하면서 조금 소비를 억제하는 것 같다. 이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연방 하원에서 나왔는데요. 그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이 서열 3위로 선출됐다.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스테파닉 의원이 서열 3위로 선출된 이유와 반대되는 이유입니다. 스테파닉 의원은 의사당 사건 이런 것 있었음에도 아니야. 제가 좀 전에 그 스테파닉 의원이 말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를 빠뜨린 게 있던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이스는 공화당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일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의 보이스라는 것이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전에도 그랬지만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잖아요. 예고라고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대통령이다. 스테파닉 의원도 몇 번 조 바이든 대통령 이름을 부르면서 대통령이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사당 사건이 있은 뒤에 아주 많지는 않아요. 공화당 사람들 가운데서도 야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기운이 점점 커진 게 아니라 공화당 정치인들이 처음에는 이건 아니다. Enough is enough.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어. 의사당이 이렇게 난타당하게 된 데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며칠 뒤부터 입장을 딱 바꿨잖아요. 꼬리 내리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오늘 연방 그 하원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기로 이건 또 초당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보는 거니까. 장기적이라 하더라도 올 12월 31일까지는 1차적인 결론을 내려야지 된대요. 왜 초당적이냐면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똑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해서 10명인데 중요한 인물이 10명 인물을 5명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결정을 하고 나머지 5명은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해서 이 9.12 사태 때 아시죠 여러분? 그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어서 쭉 그 조사를 했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을 파키스탄에서 산악지대에서 사살하기까지 쭉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환권이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리조나주에서 이제 공화당이 주장을 해서 이거 무슨 개표를 마리포사 카운티 210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210만 표를 손으로 재검표도 하고 뭐 투표 기계도 검사를 하고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보통 미국에서 선거 이거 부정선거다 얘기했었던 모든 선거도요. 다 공화당이 있었고 민주당이 있었고 무당파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거 민주당만 있고 공화당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주장이고 거짓 뉴스인 겁니다. 항상 모든 그 선거는 공화당과 민주당과 무당파가 같이 그 감사를 합니다. 개표를 할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우리 사람을 더 넣게 해라. 이런 해당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그런 주장을 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안 해준 거죠. 똑같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애리조나주의 이 감사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70%가 공화당이에요. 감사 요원이. 그러면 30% 가지고 무당파와 민주당이 감사 요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카메라가 다 돌아가고 공화당, 민주당, 무당파가 다 눈을 부릅뜨고 검사한 그것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인터넷도 되지 않는 개표기를 가지고 그 개표기가 조작을 했다고 하고 다른 나라에서 조작을 했다고 하고 뭐 아시아에서 표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검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플로리다주의 컨설팅 회사에 일을 맡겨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도 일단 70% 이 감사 요원은 공화당이다 하는 것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의 지금 대통령에게 아주 중요한 외교적인 테스트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입니다. 지금 닷새째인데 공수배뿐만이 아니라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는 가자 지구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준비를 이스라엘은 다 했다고 하고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 동쪽에 살던 팔레스타인인들이 집을 쫓겨난다는 그런 경고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사원에서 시위를 했고 그 시위 현장에 경찰이 들어가서 무단 진압을 했고 그럼으로써 그 시위가 여러 도시에 퍼졌고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라켓을 쐈고 이스라엘은 공습을 했고 그 공습이 이제 지상군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119명 이상이 팔레스타인 사람 숨졌고 30명 이상이 어린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68명 숨졌고 1명이 어린이입니다. 주이시 남자는 정말 회당 가는 길에 다쳤고 임신한 팔레스타인 여성도 머리를 공격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짐 싸서 어디 가기 싫다고 나 여기에서 살게 해달라고 시위가 시작이 됐었는데 결국은 짐 싸가지고 이스라엘 그 군이 무서워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달구지 타고 가더군요. 정말 달구지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보면서 홀리랜드잖아요. 예루살렘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 홀리랜드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우리가 홀리랜드를 통째로 다 가져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고 팔레스타인은 언젠가 우리가 정말 강한 국가로 그렇게 국가가 됐을 때 반 정도는 우리도 거기도 우리에게 홀리랜드니까 해야지 된다 했는데 그 홀리랜드 이스라엘이 지금 헬랜드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